은행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요즘 동네 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요즘 뭐 날씨가 쌀쌀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여성이 이런 복장으로 은행에 들어섭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은행에요. 등산복 차림의 괴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선요, 가방에서 총 모양의 물건을 꺼내더니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해요. 돌아서 있는 여성을 위협하고요. 이어서 창고로 들어가서 가방을 던지고 돈을 담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담고 있는 직원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날 실제로 이 여성이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쏘는데 빵 소리라기보다는 팡팡 소리가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물건이 대체 김복주 의원님. 네. 일단 여성이라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들어보니까. 일단 등산복 차림만 봐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이 안 갔는데 일단 여성이라고 하는데 대체 손에 뭘 들고 있길래 은행에 온 손님들이며 직원들이 혼비백산하는 겁니까? 타정총이라고 설명을 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제 이름이 타정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모총. 예, 전동 이 기계식으로 돼 있어 갖고 네. 전동식으로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 못이 탁탁탁탁 박히는 거. 공사 현장 가면 나무에다 대고 이 망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그 기계를 대고 누르면 못이 탁탁 박히는 거. 아하. 그게 타정총, 즉 얘기하는 전동 모총이라고 아하. 하는데요. 근데 저 타정총도 경찰에서 이 총포도검 화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네, 지금 저 물건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총인데요. 아하. 저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나무에다 대고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못이 바뀌는 정도니까요. 네. 이 사람에다 대고 쏜다 그러면 못이 바뀌겠죠. 엄청난 상해를 입힐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거는 사실상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허가를 득해야지 소지할 수 있는 총입니다. 저 등산복 차림의 여성이 은행문을 열고 들어와서 느닷없이 꺼낸 게 바로 전동 공구, 즉 못총이랍니다. 전동 못총, 타정총, 타정기.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시 상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한테 이제 그걸 쏴가면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 뭐 10,000원짜리 기드니까 그거 넣지 말고 50,000원짜리로 넣으라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앞서 그림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6발을 발사를 했다고요, 저 총으로 지금. 실제로 6발을 발사를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상대로 발사를 하지는 않고 벽면에 6발 정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벽이 긁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은행에 가보시면 한두 번쯤은 은행 내부를 쭉 한번 이제 둘러보시잖아요. 뭐 기다리시면서 이 쇠로 된 엄청난 두께의 쇠로 된 금고 같은 게 잠깐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타정총을 6발 발사하니까요. 그 금고의 표면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강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일단 저렇게 복장을 하고 나니까 사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로 왔지?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직원 6명, 고객 한 6명 정도가 아하. 있었는데 처음에 저런 복장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었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네네. 근데 들어오자마자 아까 보신 그 흉기로 이 고객을 이제 위협을 가하면서 이 범행을 시작한 건데 아하. 이 사람이 그물망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하니까 남자인지 사실은 처음에 몰라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 범인이 키가 170cm 정도로 그래, 커요? 여자치고는 큽니다. 아하. 그래서 처음에 저 범인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봤었던 고객들과 직원들이 남자일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아하. CCTV를 봤을 때도 그랬고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남자인가 혹은
여장 남자인가? 왜냐하면 이제 범행을 가리기 위해서 본인의 성별 같은 것들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아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인가 아니면 여장 남자인가? 그래서 처음엔 여성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CCTV들을 동원해서 보는 과정에서 네. 아, 이 사람이 여성이구나. 그때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영상상으로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네. 말로도 좀 위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이 여성이 직원이 돈을 담는 동안 처음에는 1,000원짜리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넣고 있으니까 5만 원짜리 넣어라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모습을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예. 앞서 이 등산복 차림에다가 이 그물 같은 걸 네. 썼는데 예. 그 대체 무슨 그물이에요, 그게? 저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양봉 아하. 벌 치시는 분들이 이 앞에 그물이 내려와 가지고 아. 벌한테 쏘이지 않기 위해 쓰는 이 모자거든요.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CCTV를 이제 분석하면서 네. 저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하면 네. 아 이거는 양봉이라든지 농사하고 연관된 사람일 거라는 인식은 바로 올 수 있을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분이 나름 준비는 했어요. 뭔가 그리고 이제 혼선을 또 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복면도 썼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이 본인은 식당 하다가 빚에 쪼들려서 네.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우발적으로 했을 수 있어요. 네. 은행 털어야지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네. 이거는 완전히 계획에 의해서 아하. 범행한 거예요. 왜요? 어떤 부분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렇게 양복 모자라든지 아하, 이렇게. 마스크를 사전에 준비했고 네. 그다음에 위협할 수 있는 타정총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서 그 승용차에 추적되잖아요. 아하. 그걸 도주한 거예요? 차남바가 이제 나오니까 네. 차 번호를 진흙을 칠해가지고 하하. 이 번호판에다가 진흙을 묻혀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네. 현장에 갔다면 네. 이 부분은 명백히 계획.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대체 이 여성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옹수미 아나운서? 이 여성이 평소 이 은행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여성은요, 은행에서 9억 원을 대출해서 바로 이 은행 인근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니, 코앞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하. 게다가 또 임대료 월 200만 원까지 내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 뭐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출금을 갚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대출금 갚기 어렵다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큰아들이 2억 5천, 작은아들이 2억 5천, 본인이 4억, 총 9억 상당의 빚이 있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한 잔을 먹었는데 맥주 2병을 마셨답니다. 이 빚 생각이 나고 하니까는 가서 은행 가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걸 좀 받아가지고 빚을 좀 탕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복준 네, 의원님, 네. 물론 빚이 있다는 자체를 뭐 비난할 네, 생각 네, 없습니다. 뭐 일을 벌이다 보면 빚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빚이 있다고 다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 없죠. 우리나라에 절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없죠. 근데 네. 이분 지금 자꾸 맥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건 거짓말이죠. 아하, 왜요? 거꾸로죠. 용감해지려고 술을 마신 거죠. 범행하는데 용감해지려고 술을 마신 거지. 네. 술을 마셔서 용감해져 갖고 우발범행한 건 아닙니다. 네. 예. 물론 허 소장님, 네.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자기가 정육식당, 은행 근처에서 정육식당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래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정말 어떻게 하지? 자포자기 심정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동 모총이란 전동 공구까지 이용해서 저런 범죄를 저질러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중년 여성이 저런 무기를 가지고 뭔가 범행을 일으킬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하. 물론 처절한 환경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장이 된 어머님들,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을 잃었거나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일즈 현장에 보면 1등 하는 분들 거의 다 여성분들이고요. 요즘에는 사실은 그 건설 현장에서도 여성분들이 인기가 상당히 많을 아하,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남녀를 떠나서 네. 누구나 이러한 처절한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저 여성을 옹호하거나 당연하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여성이 일단은 자신의 차로 저 돈을 훔친 다음에 도주를 했는데 진흙으로 번호판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검거됐습니까? 이제 그 진흙으로 자기 차량을 가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도주를 했습니다. 아하. 도주를 하다가 그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야산에 버리고 아하. 본인은 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술을 더 마십니다. 아이고. 더 마시면서 네. 이제 훔친 현금이 있잖아요. 그 현금 중에서 상당수는 이제 비닐봉지를 넣어서 자신의 옆에 두고 술을 마셨는데 이게 불과 한 3시간 만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을 해요. 아, 그래요? 예, 특정을 해서 이 경찰이 전화를 겁니다. 이 전화를 걸어요? 네, 아, 여성이 그러겠네. 전화를 걸어서 근데 전화번호는 또 그대로였나 봐요. 보통 이 전화번호도 잘 안 될 텐데 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권유해요. 어디에 있느냐, 네. 위치를 알려달라 이렇게 자수를 권유하니까 이 여성이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해당 위치에서 검거가 됐고요. 네. 거의 한 범행 3시간 만이었고 갈취한 현금이 2,754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대다수인 2,250만 원은 회수가 됐어요. 본인 옆에 네. 이제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회수가 됐고 네. 500만 원이 이제 좀 빕니다. 그래서 빈 5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로 이제 소비가 되었는지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자막도 그렇고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번 보면 12시 반쯤 자수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진짜 자수 맞습니까? 이거는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수라고 하면 경찰 관서에 찾아오거나 들어와서 이 본인의 죄를 이제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 경우는 이미 진흙을 발랐지만 네. 진흙 발라도 정밀 분석하면 다 나옵니다. 번호판. 아하. 그래서 차량 소유주를 알았고 네. 차량 소유주를 알으면 자동으로 또 그 사람의 전화번호도 알게 돼요. 아하. 경찰이 이미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해가지고 네. 전화해서 더 이상 저거 하지 말고 자수해라. 물론 참작 사유는 될 겁니다. 아하. 더 이상 도주하지 말고 자수해라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네. 이걸 자수로 뭐 인정할지 여부는 좀 따져볼. 하하. 어쨌든 늘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요. 위로 산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도주국을 벌이지 않는 건 잘했는데 어쨌든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